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쪽으로 좀 기대를 하신다는 느낌은 좀 받고 있습니다. 자, 90% 타결된 거는 뭐고 안 된 거 10%는 뭔지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박연미 평론가님,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연장이 되면은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부정적인 사인이에요, 경험적으로?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안 됐다는 명분 쌓일 가능성이 많았는데, 네. 그나마 제가 희망을 좀 걸어보는 게 이 의제별 위원장, 그러니까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네. 5시쯤이면 예. 오늘 오후 5시쯤이면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하. 깨지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거든요, 보통. 시간을 얘기한 걸로 미루어서 뭔가 하여튼 되기는 된 것 같다, 내부적으로. 네, 진통 끝에 아마 좀 초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지 않았나 예.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글쎄 이것도 역시 뭐 방이 붙어봐야 아는 거라서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사실관계만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가면 90%는 거의 타결됐다, 의견 접근 이뤘다, 요거는 팩트예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0% 접근했다의 핵심 내용은 뭐로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은 반년까지는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 노조 측도 거기까지는 양보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현실적인 힘의 균형을 생각을 해도 지금 예. 여당안이 6개월까지 늘려보자잖아요. 예. 민주평화당 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거기까지는 수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1년까지 늘리자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 예. 전체적인 부등호가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늘리는 대신에 현실적인 임금의 보전과 연속적인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것, 건강권을 보장받는 것, 노동계가 그런 쪽으로 실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6개월로 합의될 가능성이, 거기까지는 의견이 접근됐다, 그 얘기네요. 네, 사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현 상황에서는.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부 다 준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헷갈리실까 봐,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를 1년으로 늘려달라고 했고, 네. 노동계는 현행법대로 6개월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팽팽하다가 이게 6개월로 지금 잠정 90%는 의견 접근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네, 현행법으로 3개월까지는 돼 있는데 있고. 요걸 석 달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6개월까지는 될 가능성이 있다,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박예민 평론가님 네. 의견은 그렇고. 자, 송 교수님, 네. 이제 뭐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6개월 정도는 타결 가능하다 전망하셨던 답니까? 아니면 요거 자체도 의외입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저는 어차피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이 탄력 근로제가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거는 법적으로 서로 협상의 결과물인 것 같고요. 네. 탄력 근로제라는 것이 그러면 도입을 할 만한 당위성이나 가치가 있느냐, 경제적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52시간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고정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예. 일의 집중성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그 계절적 수요가, 노동 수요가 굉장히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맞춰서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노동계에서도 양보 충분히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노동 생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별다른 결이 다른 얘기기는 하죠. 예, 그렇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숙련도에 따라서는 뭐 한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이래도 뭐 생산성이 굉장히 유지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단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강도는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도 그래요. 노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개인적인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평생에 있는 동안에 공부를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시간이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6시간을 네, 그때. 혹시 스카이캐슬?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스카이캐슬도 16시간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긴 있죠. 고시를 공부하거나 고3 학생이거나 아니면 논문을 써야 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러나 세 번째 경우에 이제 제가 논문을 예. 이제 쓰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하면서 하는데, 그거를 정말 제가 일주일을 한번 연속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탈진하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도 책 보시면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밥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이면은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몰입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순간에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 맞아요. 같아도 예. 절대 지속성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왜냐하면 때문에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탄력 근로제를 한다고 했을 때도 궁극적으로는 이 탄력 근로제는 점점 줄이고 네. 만약에 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져서 그럴지 몰라도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업근하게 되면은 8시간 일한 분들은 가서 쉬거나 돌아가라 그러고 네. 새롭게 한 4시간 정도는 그 마찬가지 수준의 숙련도를 교육시킨 사람들을 또 새롭게 쓰는 것이 아하. 기업에도 좋고 예. 그다음에 노동계에도 좋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벌던 돈보다도 이제 야근이나 이런 걸 하면 1.5배 옛날에는 뭐 돈을 예, 초과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초과 수당도 사실상 이제 그러면 없앨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4시간만 일하는 더 추가로 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는 거니까. 네.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기존에 받던 돈을 그대로 나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너무 타협이 그런 안 되죠. 예, 타협이 안 되고 타협이 그 안 되죠. 노동계 측에서도 이제 일종의 자기네 갑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예. 양보를 하고 미니멈 웨이지도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도 또 이제 뭐 사회 보장적인 측면에서의 네. 어느 정도 그 혜택을 준다 그러면 8시간 일하시고 네. 충분히 회복을 하고 음. 소비를 늘리시고 예. 이렇게 해야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설명은 잘 해주셨어요. 네. 8시간만 우리 일을 합시다. 네. 그래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노동이 가능하고 집중적 있는 생산성이 유지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거는 할 수 없고 요 대목부터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예. 노동계 입장에서는 우리 임금 구조가 워낙 복잡하게 기본급 네, 베이스가 네, 낮다 보니 맞습니다. 예. 수당을 안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탄력 근로제 논의의 시작점이 그거였었다라는 점, 뭐 교수님 설명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저 본질적인 내용으로 가.